어디서도 하기 힘든 돈 이야기 마음껏 털어놓는 시간, 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등 한 주간의 궁금증까지도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의 재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슬기로운 재무생활.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슬기로운 재무생활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전문가 김수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재무전문가 윤상혁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일단은 김수용 전문가께 질문 드리는데요. 오늘 온 따끈따끈한 고민입니다.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려고 보니까 2년밖에 남지 않아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불입을 하고 있는데요.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까요? 이영민님 문자로 질문 주셨거든요.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2년 동안 납입 계속하는 거. 네, 우선은 아마 이제 2년 남으셨으면 이게 몇 년 납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10년 납 기준 아니면 20년 납 기준으로 2년 남았으면 거의 다 납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하셨는데 지금 목돈이 필요해서 하신다면은 감액 완납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년 납이라면 2년치만큼, 그러니까 20%만큼 보험금을 줄이고 여기서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거죠. 납입을 완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인데 다만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증권을 보셔서 이 종신보험 앞에 유니버셜이나 아니면 변액이나 이런 말들이 들어 있으면 감액 완납이 불가하거든요. 그리고 감액 완납 이런 말들이 없더라도 감액 완납이 가능한 거는 내가 납기 중에 반 이상을 납입을 해야지 감액 완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일단은 2년이 남았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반 이상은 납입을 그렇죠. 하셨을 것 같고요. 이름에 유니버셜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 현재 목돈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납입을 하는 거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목돈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셔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해지는 절대 안 됩니다. 해지는 내 돈을 피해보는 거니까요. 그렇게는 안 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일반인이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영민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무료로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도움 요청하셔서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키호테 전문가들이 도와드릴게요. 도움 요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0999 전문가 도움 요청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쪽으로 문자 주시는 방법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성혁 전문가께 질문 드릴게요. 963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2월 말에 교통사고가 나서 전치 3주 판정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입원을 하고 치료는 다 끝났는데 종종 허리가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미 합의가 끝나서 보상이 안 될 거라고 하는데 사비로 하려니까 돈이 아까워서 참고 살아야 되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를 주셨네요. 네,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는 이제 놀래서 근육이 긴장을 해서 안 아프다가 며칠 후에 맞아. 또는 뭐 길게는 뭐 몇 주 후에 아플 때가 있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별로 아프지 않다고 해서 바로 합의를 하는 건 좀 이런 위험성이 있어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의를 했는데 또 아프다. 이럴 경우엔 개인 실손이 있으면 뭐 마음이 편해요. 그쵸. 즉 이번에 새로 가는 치료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쳐서 받게 되는 치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로운 원인으로 아픈 통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굳이 교통사고 합의를 일찍 한 것과 관계없이 개인 실손에서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거니까 내가 쓴 병원비는 실손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자, 역시 어떤 질문을 드려도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전문가님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도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주제는 합리적인 보험을 체크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짚어볼 건데요. 네. 혹시나 내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보험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동키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보험을 체크하는 세 가지 방법.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틀 안에서 보험을 체크해 보면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체크 포인트 세 가지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만기 환급형 보험인지 소멸형 보험인지를 체크하라입니다. 주디, 저희가 네.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중요한 진단자금인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같은 보장을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는다고 하면 주디는 보험료가 비싸지만 나중에 만기 때 보험료를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과 네.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보험 만기 시에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중에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살짝 비싸더라도 나중에 좀 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내가 돈을 못 벌 때 얼마라도 돌려주면 그때 도움이 좀 되겠죠.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주디한테 했던 똑같은 질문을 네. 상담 받으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한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주디처럼 만기 환급형을 당연히 선호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만기 때 목돈을 받으면 그동안 공짜로 보장을 받았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저희가 예를 든 것처럼 20년 납 100세 만기면 우리는 그 환급금을 언제 받는 거죠? 100세.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만기가 보장이 끝나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100세 때 돈을 돌려받게 되는 거네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중간에 사망을 하거나 100세가 되어서야 그 환급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싼 보험료를 내고 100세가 되어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환급금을 받는다고 치면 그때 가서 화폐 가치로 지금의 300만 원 값어치도 안 될 테 말이죠. 상담하다 보면은 대부분 20년 납 100세 만기면 20년 납입이 다 끝나면 환급받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면 환급금을 받는 시점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 100세가 되어야 받는 거니까 목돈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10년 납 10년 만기 뭐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형이 있다면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10년 뒤에 환급을 받으면 그때는 화폐 가치가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줄어들진 않잖아요. 네, 맞는 얘기예요. 물론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같은 상품들을 10년 납 10년 만기로 가입하실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만기 환급형이 100% 환급이라는 가정이라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기 환급형이 당연히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같은 중요한 질환을 우리가 딱 10년만 보장받는다면 우리는 그걸 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런 것들은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품일 테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30만 원의 만기 환급형 보험을 소멸성으로 같은 보장이라는 전제하에 15만 원에 가입할 수 있다면 나머지 확보된 가용자금 15만 원으로 제대로 된 연금이나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100세에 환급받는 돈보다 2배는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장성 보험은 비용이죠. 따라서 바로 저축과 보장을 반드시 분리해서 가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실 때는 제가 그렇게 대답할 걸 알고 질문을 하신 거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답을 안 말할 줄 알고 오답을 말할 줄 알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자, 보장과 저축을 반드시 분리해서 가입을 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만기 환급형보다는 그래도 순수 보장성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실손보험과 갱신형으로밖에 안 되는 중요한 특약들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라입니다. 주디, 지금 주디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은 언제까지 그 보험료 내는 거죠? 저도 돈키호테 방송을 이제 1년 넘게 진행을 했는데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실손보험은 누구나 평생 갱신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주디를 그렇게 생각할 리는 만무하죠. 네, 주디 이게 정확하게 맞고요. 네. 실손보험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평생 보험료를 갱신해 가면서 납입을 하는 거죠. 가입한 시기에 따라 누구는 5년마다, 누구는 3년마다 혹은 매년 갱신해서 실손보험을 다들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암이나 뇌, 심혈관 같은 중요한 진단비는 반드시 20년 납 100세 만기처럼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지난달에 상담 받으신 분 중에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런 보험들을 21건이나 유지 중인 분이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가입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 이 5만 원짜리 보험에 뭐 암도 되고 뭐도 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이 보험들이 싹 다 3년 아니면 5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보험이었습니다. 혼자서 21건의 보험을 유지 중이신 것도 놀라운데 그걸 다 갱신형으로 유지를 하셨다. 그러면은 매월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지금은 얼마예요? 네, 165만 원 정도 납입 중이시라고 합니다. 현재? 예, 그렇죠.
근데 165만 원도 당연히 한 분이 내시는 보험료로서는 너무 과도한 수준인데요. 문제는 이게 싹 다 갱신형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50대 초반이었는데요. 몇 년 지나면 200만 원, 또 몇 년 지나면 250만 원. 그러다가 은퇴 후에는 소득은 없는데 이제 3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겠죠. 언제까지? 네, 살아계신 동안 계속 말이죠. 이건 답이 아니죠. 다행히 이분은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40만 원대의 비갱신형 보험으로 바꿔드렸는데 상담하다 보면 비단 이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다 그러면 가입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 그러면 또 가입을 하고 이렇게 막 가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갱신형 보험들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들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이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마지막 체크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과도한 사망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라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동키분들 중에는 제 또래, 그러니까 40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존의 종신보험 권유를 다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야. 아이들이 어릴 때 혹시나 가장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권유를 하면은 집에 있는 애들 얼굴도 떠오르고 괜히 이렇게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종신보험 이렇게 사인하고 이러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금융 선진국을 가보면 거기는 종신보험을 그때 우리나라처럼 많이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자산이 몇백억 이상 돼서 나중에 상속세 준비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덜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종신보험을 엄청 많이 가입했거든요. 네. 그럼 주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신드롬처럼 종신보험 가입자가 유독 많았을까요? 뭐 우리나라만 애들 키우고 가장의 사망 리스크가 유독 높았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요. 오늘따라 두 분이 저한테 문제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2000년대 초반이면은 일종의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가장이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 봤으니까 뭔가 이렇게 돈이 없을 때의 상황, 이런 거, 가장이 없을 때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망보장 준비하는 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당시엔? 특별히 그 시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당연히 쭈디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망 보장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종신보험은 20년 납 기준으로 30%가 넘는 사업비를 차감하게 되죠. 사망보험금이 다른 진단금보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업비가 높은 건 당연하겠죠. 다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가장의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래도 자녀들이 25세나 한 30세가 돼서 독립하기 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보험료가 부담되는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놓고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인데요. 가령 뭐 우리 막내가 25살 되는 시점까지만 1, 2억 보장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정기보험을 활용하면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 한 8분의 1 정도의 보험료로 사망보장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확보된 여유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하시는 분들 많지만요.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내가 노후를 잘 준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노후를 잘 준비해서 내가 노후에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거나 하는 거 없이 내가 탄탄한 노후를 준비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돈도 주고 손주들한테도 용돈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그게 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보험을 체크하는 3가지 방법 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 같다. 나도 한번 내 보험을 체크해 봐야겠다. 우리 집 보험 상황 나는 잘 모르겠다. 정확히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미뤄왔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3부에서는요. 저희가 합리적인 보험을 체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앞서 저희가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체크 방법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보험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가정경제 어딘가가 막혀 있고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던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셔서 두 분 전문가를 만나보신 그런 청취자분의 사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두 분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하셨는지까지 솔루션도 들어볼 텐데요. 일단은 사연부터 만나보죠.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보험을 빨리 납입하고 끝내고 싶어서 납입 기간을 10년으로 다소 짧게 해놨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이야 계속 내야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보험은 보험료가 부담돼도 이제 납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납입했었는데요. 그중 보험 하나는 납입이 다 완료됐다고 생각했는데 보험료가 통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16만 원씩 나가던 보험료가 오히려 21만 원씩 오히려 증액돼서 출금돼서 담당하고 있던 설계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계약 납입 기간은 10년이지만 갱신형 특약은 계속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입 당시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당황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오잖아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그래요. 예, 아직 납입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모를 뿐이죠. 갱신형 보험은 만기가 100세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납입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니까.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들으셔야 되는데 돈키호테를 열심히 들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갱신형 보험은요. 살아있는 동안 갱신될 때마다 100세까지 쭉 내야 됩니다. 오르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청취자님은 왜 10년 납으로 알고 계셨을까요? 근데 보험이라는 거 특히 아마 생명보험으로 추정이 되는데 생명보험은 특히나 주계약하고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주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 이거 안 굴러가잖아요. 그죠. 메인인 엔진과 자동차 부속품들이 함께 자동차를 구성하듯이 보험도 주계약과 특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계약은 보통 사망보험금을 얘기하는데요. 10년 납 100세 만기다 하면 주계약은 10년만 납입하고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특약들인 거죠. 특약들의 3년마다 갱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건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엔진 중심으로 써 있는 건데 주계약. 근데 나머지 특약들, 부속품들은 다 갱신이기 때문에 이건 100세까지 쭉 납입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근데 이분은 그거를 몰랐던 거네요. 그러면 이분은 오히려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단지 납입 기간을 보통 20년으로 하고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 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것뿐이죠. 물론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20년 납 100세 만기다라고 하면 20년만 납입하면 보험료가 나가지 않고 쭉 보장만 받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그래서 꼭 한 번쯤 제대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경제적 은퇴 시기는 다가오는데 은퇴하고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죠. 거기다가 보험료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사실상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보험을 포기한다. 그럼 우리가 건강했을 때는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우리가 막상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는 보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동안 돈만 내면서 보험사에 배만 불려준 거죠. 애꿎은.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힘들게 돈 벌잖아요. 그래서 젊은 기간 동안에 보험사한테 그냥 용돈 준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속상하죠. 자, 그럼 사연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현황 좀 보죠. 네, 우선 4인 가족이 총 7건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월 한 64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네 식구 모두 보험료만 다를 뿐 내용이 지금 사연진처럼 다 똑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보험료 금액으로만 보면 4인 가족 기준 64만 원이면 엄청 많이 납입하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안에 있는 보장 특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갱신형이고요.
진단비도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장 협소한 범위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는 뇌출혈까지 가지 않으면 급성 심근경색까지 가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보장과 갱신인 거를 감안을 하면 다소 비싸게 납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우선 보험을 가입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면서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청취자님이나 배우자분은 거의 45년 정도 더 납입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75년, 76년을 더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웬일이야. 예, 그럼 지금 매달 6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 막내 자녀만 보더라도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가 한 6천만 원 정도이고요. 이건 갱신을 감안하지 않은 금액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걸 계속 납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특히나 자녀들은 앞으로 보험을 활용해야 할 기간이 훨씬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건 그만큼 더 많이 납입하고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납입을 할 수 있을까요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납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굳이 왜 이렇게 납입을 합니까? 75년, 76년씩이나 왜 더 납입을 이렇게 해요? 거기다 중간에 만약에 아파. 그러면 더 납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잖아요, 보험사가. 더 돈 내봤자 보장 안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렇게 불안하게 납입을 시키냐는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특히나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보험사의 손해율을 감안하면 정말 이게 보험료가 10배 혹은 20배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 그리고 갱신형으로 특약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맞아요. 단순히 5만 원을 20년 납이라고 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1,200만 원이면 끝나는데 5만 원을 갱신을 감안하지 않고도 85년 납이라고 보면 5,100만 원으로 4배 이상 보험료 내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보장이 어떻고 지금까지 납입한 게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가끔은 갱신형 보험을 두고 조삼모사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뭐 나중에 좀 비싸져도 조삼모사야 뭐 이렇게들 표현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내고 끝나는 거랑 100세까지 쭉 내야 되는 거랑 어떻게 같습니까? 앞으로 유지할 수 없는 보험에 납입을 하기에는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갱신형이고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건 게다가 보장 범위도 적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바로 잡아 주셔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고객은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이제 손해겠죠. 최대한 활용할 부분은 활용해 주는 게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특약 삭제를 하면 보장이 없어지는 거고 그죠. 또 유지를 하기에는 앞으로 너무 많은 지출이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 질병에 걸렸을 때는 또 보험금을 받을 것도 없어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앞으로의 손실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네, 윤 전문가 얘기한 방법으로 조정을 도와드렸고요. 비갱신형으로 보장 범위도 가장 넓게 컨설팅을 해드려서 보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끔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월 64만 원 납입하고 있던 부분을 59만 원으로 약 5만 원이 오히려 절감이 됐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납입하고 있던 부분에서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할 때도 크게 금액이 벗어나면 안 되죠. 네. 부담되지 않게 이 보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특약들이 다 갱신형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 상태여서 비갱신형으로 바꿔도 오히려 보험료가 절감되는 상황이었죠. 비갱신형으로 바꿨는데도 보험료가 절감이 되고요. 갱신형, 비갱신형뿐만 아니라 지금 보장 범위 자체가 굉장히 협소했는데 보장 범위까지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험료가 절감이 됐어요. 매달 5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크게 절감된 거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총 납입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절감이 된 겁니다. 거기다 갱신형은 평생 내는 거죠. 20년만 내면 돼요. 언제나 전문가분들의 보장 분석 결과를 들으면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 범위 넓히고 내는 기간도 줄였지만 금액은 더 줄어드는. 자, 오늘도 의심이 가는 보험들에 대한 꼼꼼한 분석 그리고 갱신돼서 평생 내야 될 보험을 비갱신으로 조정을 했지만 줄어든 보험료 탄탄하게 그리고 금을 꽉꽉 꼼꼼하게 탄탄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까요? 첫째.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은 오히려 비용이죠. 20만 원짜리 만기한급형 보험을 10만 원의 같은 보장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여유자금 10만 원으로 만기 때 환급금보다 훨씬 많은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보장과 저축을 반드시 분리해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둘째.
10년, 20년만 납입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납입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반드시 증권의 갱신 이런 말들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갱신형 보험 은퇴 이후에도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슬기로운 재무생활 김수용 전문가, 윤성엽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